지금 단식 14일째인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철 체력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아니 그 사이에 혹시 제가 뉴스를 못 챙겼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금물 외에 다른 걸 먹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뭐 감립차를 먹었다 일부 나오긴 했는데 감립차는 가끔씩 그 감립차 뭐 다른 거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신데렐라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밤 10시에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오기 때문에 그 12시간 동안에 뭘 먹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 저는 정말 제가 느낀 건 2주입니다. 2주. 소금물을 먹고 2주를 버티면서 저렇게 검찰 조사도 받고 또 지지자들하고 악수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강철 체력인데 이재명 당대표 관한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단식 장소가 이 국회 앞에 이렇게 마당이었잖아요. 요거를 본청 앞 안으로 잔디에서 예. 당대표 사무실로 들어간답니다. 또 지금 그렇잖아도 12시부터 밤 12시에 사라져가지고 신데렐라 단식한다고 그쵸. 딱 시계 보고 사라져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너무너무 강력하게 잘 버티니까 체력이 그 시간에 뭘 먹는 거 아니냐 링거 맞는 거 아니냐 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아예 글로 가버린다면은 옛날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대표실에서 한다고 민주당 사람들 막 놀렸잖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단식이냐. 그리고 또 뭐 김성태 대표 의원이 단식하고 이럴 때는 뭐 갔다가 뭐 저거는 이제 CCTV 달아야 된다면서 맞습니다. 뭐 CCTV를 뭐 단식할 때는 달게 하는 그 청원까지 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번에 이제 당 대표실을 하신다면 CCTV 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이제 회의가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불참을 한다라고 했다는데 정청래 위원 발언이 이겁니다. 검찰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이 대표가 겉으로는 건강한 척하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상태다. 오늘부터는 단식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다. 국민 여러분이 이 대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응원하는데 불편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엄중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다수당인 야당 대표가 단식을 20일을 하느냐 30일을 하느냐 뭐 5일을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기록적으로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국민에게 밝히기로는 무엇을 먹었다 무엇을 먹지 않았다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소금물을 먹었다라는 뭐 제스처만 보이고 있고 감차를 마셨다. 이재명식 막무가내죠 저게. 그런데 실제로 다른 음식을 혹시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끊는다. 단식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단식을 하면서 50일씩 하는 단식자가 나오고 100일씩 하는 단식자가 나와서 이 언어 자체가 오염이 되고 대충 눈 감고 눈치고 거짓말하는 행위들을 그냥 숭고한 단어로 포장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이 신뢰성을 잃어버렸죠. 단식이란 말 자체가. 저렇게 하는 것도 단식, 이렇게 하는 것도 단식. 나중에 저렇게 하면 뭐 내가 단식한다니 진짜 단식하는 줄 알았나 보네. 뭐 그러고도 남을 뿐이죠.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죠. 진짜 존경한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식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간헐적 단식이다, 무슨 뭐 절식이다, 다이어트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이제 조롱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동안 소금물과 감유차 외에 정말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꼭 한번 물어봐야 되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꼭 물어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답해드릴까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자, 뭐 내가 단식했다고 하면 믿어줄 건가요? 또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올 거예요. 제가 뭐 안 먹었다고 하면 믿으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네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실로 옮겼다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 단식이 저는 사실은 이번 네. 주 내에 119가 와서 이재명 대표를 싣고 가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지금 당대표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단식을 더욱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 쳐라. 예. 치면은 내가 받겠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쓰러지는 시점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말쯤에는 검찰이 대북 송금하고 네. 그다음에 백현동 비리, 네. 백현동 그까지 엮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거다. 네. 이렇게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저렇게 가는 거는 만약에 그 전에 쓰러져 버리면 네. 검찰이 사람 쓰러졌는데 이걸 네. 해봐야 뭐하냐라고 네. 해 검찰이 영장을 안 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저는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검찰은 100% 영장 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식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단식을 해서 계속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그림 자체가 검찰이 이렇게 당대표가 쇠약해져 있는 상태도 무도하게 이거를 영장을 친다는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단식은 장기화로 가고 결국 목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네. 추석 연휴 밥상에서 가족들 모인 상태에서 이재명 결국 구치소에 있네라는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네. 연휴 전에 네. 지난 대선 끝나고 기다려왔던 그 순간을 보고 예.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에 뭔가 좀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추석 연휴 전에 빨리 이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맞습니다. 추석 때는 좀 시원한 얘기 좀 하고 싶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걸 알기에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이번 추석에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쫙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좀 그런 것 분석이 같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인사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이 12일 단식원에서 단식했는데 진짜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게 네. 얼굴이 너무 좋고요. 네.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양복 상의 벗고 네.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오는 네. 7일차 때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시점에도 아직 배가 나와 있어요. 네. 아침에 그리고 그점에 말 실수를 하나 한 게 뭐냐면은 네. 단식하니까 어떠세요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러다가 바로 그러니까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가지고 은연중에 진짜 무슨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좀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예,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단식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정직성을 요구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단식한다라고 하면 정직성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전 이게 굉장히 참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는 정직성도 정치인들에게는 고르게 똑같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는 세상이 참 너그럽다 하는 느낌도 살짝 그렇죠.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네. 그것도 있었잖아요. 뒤늦게 밝혀졌지만 목포에 횟집 주인이 네. 까가지고 네. 그러니까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전남 목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최고위원들 다 내려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그거 끝나고 목포 횟집에서 회식했잖아요. 그렇죠. 횟집에 회식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것까지 써져가지고 네. 목포 횟집 주인이 이제 그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저거 가지고도 지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먹방하는 유튜브 쯔양이라고 그 쯔양이라는 정말로 인기 많은 유튜버거든요. 그 유튜브가 해산물 가지고서 킹크랩 먹방했다고 하니까 막 비판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개딸들이 몰려가서 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개딸 논리는 국내 수산물은 괜찮아 또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국내 수산물 지금 이 오염수 방류한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뭐 8월 달 했으니까 한 2주, 네. 3주 돼 가는데 네. 그 정도면 자기들 이론대로라면은 저기 홈카이도하고 여기 혼슈 사이의 길로 통해서 네. 이미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된 거죠.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 대표가 수산물 먹고 나니까
아 우리나라 수산물은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먹으면 독성이 해소되는 거 아닐까요? 아, 더 강한 독으로. 아, 구속영장 이거 칠 것 같은데요. 아니 구속영장 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서 장기전에 지금 돌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가? 쓰러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저희는 사실은 이번 주 중에는 정상적으로 2주를 넘어 14일이니까 네. 앰뷸런스가 단식장에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그렇죠. 했는데 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안 하고 단식장 접고 당 대표실로 들어가서 단식을 네. 하겠다. 네. 장기적으로 장기 보는 농성? 장기 단식? 그렇죠. 아주 정청래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아주 기록적인 단식이 될 것이다. 아,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교감을 해서 저는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정청래 의원이 어저께 최경영의 뭐 시사인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장기화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야, 이재명 그냥 끝장내라. 이 양반들 뭐 한 명 살신성인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네. 그래서 이재명을 그렇게 보내버리려고 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옆에서는 다 말리잖아. 이낙연 의원도 그만하시라 그러고 박지원도 와서 네. 전 비대위원장도 와서 단식 중단하세요. 이렇게 몸 걱정하는데 네. 정청래만 유일하게 더해. 몸 걱정 안 하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한 24일까지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재명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회생불능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황대진 논설위원 칼럼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황대진 논설위원이 오늘 아침자 이제 태평로 칼럼을 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아, 패턴. 네, 패턴. 네. 자, 지난번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경선 시절에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몸통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순간이 그렇죠. 그러면서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맥락을 모르니까 네. 뭔 소리요? 그랬었죠. 아니 저 확인도 안 된 저 보도를 갖고 지금 저렇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에 그것도 마지막 회였나? 마지막 대선 두 토론에서 번째였나? 네, 하나 앞이었죠. 앞이었어요. 네. 마지막 대선 토론 남겨두고 있는 네. 하나 남겨두고 있는 거기에서 야 그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야 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저 되치기 수법은 뭐지?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김만배와 신앙님의 이제 그 1억 6,500만 원짜리 책이 오고 간 그 사건이랑 지금 연루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황대진 의원이 쓴 걸 잠깐 한번 보시면 2014년 성남시장 때도 재선 때죠. 성남시장 재선 때. 그때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저 때가 바로 성남시장 재선 때 저도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미 2014년 이때쯤에 뭐 김사랑, 형수혁 네. 다 있어요. 네. 엄청난 그에서 재선이 못 될 뻔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타개한 게 허위 보도였어요. 네. YTN에서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 네. 그러니까 그게 불법 음성 파일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네. YTN이 오보를 낸 거예요. 그걸 누가 제보했느냐? 천화동인 7호의 주인인 그 배모 기자 있어요. YTN 당시 기자. 네. 그 사람이 제보를 해서 네. YTN으로 기사가 나왔고 네. 알고 보니 아니었는데 이번하고 똑같아요. 언론인 신앙님이 등장해가지고 네. 신앙님이 뉴스타파에 제보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낸 거 아닙니까? 네.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재밌는 게요. 저 배모 기자는 재산이 한 500억 정도 되나요? 7호니까 어. 천화동인 7호니까. 500억 정도 된대요. 하여튼 그래갖고 뭐 부산에도 엄청 큰 빌딩을 사고 광안리가 해운대에다가 엄청 큰 빌딩을 네.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대가성이 예. 입증돼야 될 텐데. 예, 저게 사실 대가성을 파보면은 저거는 사실 사법 처리 대상인데 네. 저렇게 기사를 심지어 보도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처음이 똑같아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황대진 위원이 그렇죠. 저희는 문의였는데. 저기까지만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기 이제 기사가 첫날 나올 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 관련해서 뭐가 하냐면
저 이재명이 아예 성남시장 될 때 네. 김병량 네. 당시 성남시장을 저기 무너뜨릴 때도 네. 똑같이 또 보도를 검사사칭. 검사사칭도 똑같은 거다. 결국 언론과 미디어를 네.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언론이 그 저기 당시에 PD가 당시 PD가 검사 사칭에서 얻은 정보는 내가 방송 못 쓴다. 못 쓴다라고 거절까지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제보자로 위장을 해요, 이번에는. 맞아요. 내가 제보하는 걸 하면 되니까 제보한 거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정체불명의 파일, 정체불명의 제보가 있고 그 제보를 언론은 모르고 받았어요. 왜냐면 검증 안 하고 급하니까. 근데 그게 선거 직전에 나와요. 저거는 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에 나왔고 이번엔 사흘 전에 나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미디어 자체가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게 나오면 아 너무 좋아 하면서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 미디어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될 때는 2번 다 통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 통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기세상 저희는 0.7% 차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날 거로 당시에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걸로 이만큼 줄였다는 거고 천화동 저 신앙림 씨는 만약에 성공이 됐다면 저 천화동인 8호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8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역시 시청자님들 그 YTN 기자는 70억 기장 스타벅스 건물을 샀다고 올려주셨네요. 500원 아니군요. 네. 아니요. 재산이 몇백억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저 1억 6,500원 너무 싸게 한 건가요? 그러네요. 예. 진짜 천화동인 8호라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 관련 재단 100억짜리 재단 만들어서 뭐 이사장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김만배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는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예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 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 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중심이 됐죠.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